이번 영상에서는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도 먹어야 하고 물도 먹어야 하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자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수분, 온도, 수소이온 농도, 산소입니다. 여기서 미생물이 생육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와요. 답으로 햇빛이나 압력, 자외선, 기생충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 5가지가 조건입니다. 그중 영양소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이 밥을 먹듯이 미생물도 자라려면 먹이, 즉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미생물마다 먹는 방식이 달라요. 먼저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무기물은 황철 같은 단순한 물질이에요.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재료 같은 거죠. 반면에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생명체가 만든 복잡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대부분 생명체는 이 유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기, 자력, 독립영양군 같은 애들은 무기물을 먹고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기물만으로도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밥을 만들어 먹는 자립형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종속영양균은 반드시 유기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형 미생물이에요.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만든 유기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유기물이 없으면 생육하지 못하는 균 하고 나오면 종속영양균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결합수와 자유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고버섯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이때 물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보통 물이 바로 자유수고요. 계속 말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평소 알던 물이랑 다르죠. 이게 바로 결합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생물은 자유수를 이용해서 자라요. 결합수는 이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수분활성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분활성도란 우리가 알던 물의 양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수분활성도란 식품이 가진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증기압이 뭐냐? 증발해서 날아가려는 힘, 물의 활동성이에요. 그럼 어떤 물만 증발할 수 있죠? 자유수만 증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활성도는 순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식품 속 자유수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수분활성도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생육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그만큼 자유수의 활동이 적어서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분활성도가 세균은 0.9 이상, 효모는 0.8 이상, 곰팡이는 0.7 이상인 식품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이 3가지의 수분활성도 크기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음 중 미생물의 수분활성도 크기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분 함량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전체 물의 양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의 수분 함량이 15%라면 그 안에 자유수도 있고 결합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미생물은 15% 이상일 때, 곰팡이는 13% 이상일 때 생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보존 기준이고 정확하게 생육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분 활성도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생물은 살아갈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저마다 달라요. 어떤 미생물은 차가운 곳에서, 어떤 미생물은 따뜻한 곳에서 자랍니다. 먼저 저온균은 15에서 20도에서 잘 자라요. 우리가 실온에서 음식을 보관할 때 생기는 부패균이 많습니다. 다음은 중온균, 25도, 37도에서 생육해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서 사람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많습니다. 시험에서 중온균 온도 묻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와요. 중온균은 사람 체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고온균은 55에서 60도에서 자라는 미생물이에요. 뜨거운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온천균이 많습니다. 이런 미생물들도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환경에서는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냉장 냉동 보관하거나 가열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온도를 조절해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거죠. 네 번째는 수소이온 농도, pH에 대해 살펴볼게요. pH는 7을 중심으로 1에 가까울수록 강산성, 14에 가까워질수록 강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몸은 pH 7에서 8 정도고요. 즉 약간의 중성, 약알칼리성 환경이에요. 미생물도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pH가 달라요. 곰팡이 효모는 4에서 6에서 잘 자라고 세균은 pH 7 전후, 중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육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사람 몸과 비슷한 pH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나 효모보다 우리가 세균에 의한 질병이 더 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루 종일 식초만 마시거나 알칼리성 식품만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오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인 식초에 음식을 절이거나 알칼리성을 띠는 소금에 절여서 미생물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보존 방법이기도 하죠. 피클이라던가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다만 소금의 보존 효과는 알칼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삼투압에 의한 것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생육 조건인 산소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미생물은 산소가 있어야 생육이 가능한 것도 있고 산소 없이도 잘 살아가는 미생물도 있어요. 이게 미생물의 신기한 점이죠. 먼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조화할 호, 공기 기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만약 시험에서 곰팡이는 대부분 호기성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아요. 곰팡이는 대부분 산소가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반대로 산소 없이도 생육 가능한 균은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싫어할 현자를 써서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뉘어요. 통성현기성 세균은 융통성이 있어서 산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이 잘 자라고요. 반면에 편성현기성 세균은 말 그대로 편식하는 균이에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자라는 걸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툴리눔이 있어요. 통조림처럼 밀봉된 산소 없는 환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 부분은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곰팡이는 호기성, 보툴리눔은 편성현기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생물의 생육 조건 5가지,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까지 모두 정리했죠.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세균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압력입니다. 영양소, 수분, 온도, 수소이온 농도, 산소 이렇게 5가지죠. 다음 문제입니다. 세균의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양이 많은 식품입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세균이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영양소가 많아야지 양만 많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음 문제.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세균은 0.9 이상, 효모는 0.8 이상, 곰팡이는 0.7. 순서가 세균, 효모, 곰팡이였죠. 중원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온도 범위니까 꼭 기억해두세요.